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함지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가격 변동성이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많이 또 사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계속 올라갈까?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본질적인 그런 고찰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에도 가격이 약간은 떨어졌지만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비트코인이 저점인가 아닌가? 그죠? 비트코인은 과평가되어 있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버블이 끼어 있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도 같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같이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비트코인 네, 자, 빗썸에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가격대가 지금 5천만 원, 그죠? 5,300만 원을 넘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전쟁이 언제 발발했냐면 바로 2월 24일 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지금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뜬 소문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오피셜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시간은 바로 이제 2월 24일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보통은 비트코인, 그죠? 예전에는 굉장히 비트코인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크고, 그죠? 왜냐면은 실체가 없는 그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근데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그죠? 자, 전쟁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죠? 이 비트코인 자체가 하나의 해지 수단, 그죠? 이 위험 자산에 대비한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38,000불, 39,000불을 뛰어넘으면 거기가 저점이 된다, 새로운 저점이 되고 그 부분부터는 떨어지면 웬만하면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다 그 이유에 있어서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격은 10만 불 그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치지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 그런 계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뉴스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개시했다. 그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벨라루스에서 이제 협상을 개시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무슨 휴전 협정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유의미한 그런 협정이 이루어지겠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2월 28일이에요. 2월 28일. 자, 근데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난 건 2월 24일입니다. 즉 4일 전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 2월 28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협상 그 뉴스에 근거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온체인 데이터를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서 계속 이제 비트코인은 저가에 떨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그죠? 비트코인은 이제 충분히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그래서 장기 홀더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바로 불과 한 2주 전, 3주 전 얘기입니다. 자, 2주 전, 3주 전 얘기가 바로 언제냐면 이쯤이었어요. 대략 한 1월 달.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1월 말쯤에 제가 방송을 했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은 충분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 지지선, 이 자리를 깨지 않아주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4,500만 원대의 지지선을 형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차로는 지금 저항선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한 5,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위아래로 1,000만 원 정도의 구간이 바로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 하단 박스권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를 뛰어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 뛰어넘게 된다면 충분히 2차 상승 혹은 3차 상승의 그 여력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 이유. 자, 이걸 제가 차트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죠? 뭐 엘리어트 파동이니 뭐 이런 파동에 대한 이론을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 거래량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믿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왜 중요하고,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지지 저항선을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재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죠? 여기서부터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솔직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그죠? 어디가 천장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언제나 이제 패닉 세일을 할 때입니다. 패닉 세일. 이때 왜 떨어졌을까요? 비트코인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한다, 그죠? 긴축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우려감 때문에 비트코인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죠. 아마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는, 그죠?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뭔가 우려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은 대단히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감 때문에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강하게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자 몸통의 크기가 점점, 그죠?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다가 두 번째는 이만큼, 세 번째는 이만큼, 즉 떨어짐. 그래서 종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몸통의 크기가 점점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떨어지는 힘이 증가했다 감소한다, 그죠? 여기서는 충분히 패닉셀, 그죠? 이 떨어지는 이 물량들을 누군가가 다 잡아먹고 있다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떨어진 부분 있죠. 이 떨어진 부분에서 윗부분, 가장 약한 부분에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갔죠. 자,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지지선을 그려주고요. 그죠? 이 자리가 자, 이 자리가 소프트 라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돌파가 됐잖아요.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 자리가 첫 번째 지지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주고 아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떨어질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던 모습. 자, 그래서 지금 지지선을 거의 한 두세 번 정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죠? 두세 번 정도 테스트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웬만하면 4,4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힘들 겁니다. 4,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 거예요. 밑에까지 대략 한 14% 정도의 그런 이제 하락 여력이 있지만은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 자리가 박스권의 형태가 이어질 것이다. 그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크게 본다면, 그죠? 크게 본다면, 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입니다. 그죠?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추세 반전형 패턴이 바로 이제 헤드앤숄더인데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이거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왼쪽 어깨, 그 다음에 가운데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명확한 넥라인이 어디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명확한 넥라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 자리가 넥라인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대,
이 자리가 본격적인 넥라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충분히 이쪽보다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뚫린다면은 다시 한번 그죠? 이제는 1,000만 원대로 돌아서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억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점을 좀 그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게 무엇이냐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의 흐름을 예측을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온체인 데이터 제가 저번에 몇 개 봤던 게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 때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이제 거래소로 이제 코인이 얼마나 입금되는지 거래소로 코인이 입금이 만약에 많이 된다고 한다면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이 많이 옮겨진다면 단기간으로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건 중장기로 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MBRB 레이시오라고 해서 그 가격이 그 비율이 있죠. 그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완전한 바닥이고, 그죠? 보통은 한 2에서 1 정도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 다음에 3.7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과매수 구간이니까 단기 고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도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MVT 비율이라고 해서 MVT는 말 그대로 주식의 이제 EPS, 그죠? 퍼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나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안 좋은 겁니다.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그 기간의 척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MBRB 비율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MBRB 레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치가 이 파란 색깔이 뭐냐면 파란 색깔이 바로 이제 MBRB 레이시오고요. 그다음에 검은 색깔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자, 이때는 이제 고점에서 떨어진 게 자, 여기 MBRB 레이시오가 이 빨간 색깔 부분이 있죠. 이 빨간 색깔의 파란 색깔 지표가 빨간 색깔 부분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걸 좀 확대를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자, 첫 번째 고점을 찍을 때가 39,000불.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1월 7일입니다. 1년 전이죠. 그때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근데 그때 보시게 되면은 이 MBRB 비율이 3.2가 3.2 이 자리를 뛰어넘었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조정을 주다가 이때가 언제냐면은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5만 1천 정도의 우리가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MBRB 비율은 3.8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3.8이면은 조금 고평가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쭉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 MBRB 비율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거의 1.9, 그죠? 완전 바닥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 사람들이 다 던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작년 줄라니까 7월이죠. 7월 달까지. 그때 왜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퍼드가 있었습니다. 퍼드 뉴스. 중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 금지, 암호화폐 채굴 금지, 그죠?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를 딱 때려버리면서, 그죠? 비트코인이 그때 엄청나게 패닉셀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루 만에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때가 이제 완전한 패닉셀. 근데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비트코인은 끝났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충분한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가치가 성숙해졌다 나름.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1월 달에는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 여기가 지금 3만 1,000불.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만 1,000불이니까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죠? 뭔가 그런 해지 수단으로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자산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자, 가치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근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가 43,000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MBRB 비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충분한 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무엇이냐면, 자, 익스체인지 플로우, 이걸 좀 봐야 돼요. 넷 플로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값이 떨어지면은, 그죠? 값이 떨어지면은 단기간으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값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거래소로 많이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요거를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자, 이렇게 아웃플로우 값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웃플로우. 이건 뭐냐면 점점 이 바깥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자, 이게 아웃플로우가 증가한다. 증가는 뭐예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점점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시 한번 이 저가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막대가 이렇게 들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플로우. 이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인플로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팔기 위한, 그죠? 비트코인을 팔아내기 위한 사람들이 왜 보낼까요? 거래소에. 거래소에 보낼 이유는 간단하죠. 그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아버리기 위해서, 그죠? 보내는 겁니다. 거래소로.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인플로우는 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약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지금 막대가 이 끝부분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소로 이제 보내고 있는 코인의 비율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죠? 거래소로 보내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면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바로 팔아버리지 않고 계속 이제 홀딩을 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는 잠정적으로는 상승의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T 비율,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MBT 레이쇼,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가치가 이렇게 위에, 그죠? 위에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가치가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가치가 비트코인이 2019년, 그죠?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면 2018년에, 그죠?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의 한 1, 2년 동안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 비트코인은 도박, 이런 그 나름대로 가상화폐는 이제 그 버블이 한 번 좀 꺼졌다가, 그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MBT 레이쇼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가치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불안하다. 이건 뭐냐면요. 자,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MBT 레이쇼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타 트레이딩, 그죠? 투자가 아니라, 인베스팅이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뭔가 그런 느낌의 그런 유동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치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떨어지고 떨어지기만 하면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나름대로 가치가 불안정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MBT 레이쇼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언제냐면은 2020년 8월 달. 2020년 8월 달에 갑자기 급락이 나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안정성을 가지고, 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갔죠? 6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MBT 레이쇼가 급격하게 떨어진 데가 작년 2021년 9월 달, 그러니까 8월, 9월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MBT 레이쇼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조금은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치가 대략 평균 단가가 거의 한 3만 불, 2만 불 그 사이입니다. 근데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떨어졌죠. 자, 근데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MBT 레이쇼는 거의 고정된 값입니다. 물론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바닥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아직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야. 비트코인은 뭐 가치 저장 수단이니까 올라가겠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얘기를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실제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단기간의 방향성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기간의 방향성. 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을 조금 쭉 당겨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1차 상승 이후에, 그죠? 1차 상승 이후에 우리가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를 이 저가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때까지 자, 그려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1차 파동이고 1차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그죠? 1차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큰 하나의 1차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죠? 그 이후에는 자, 1.618 이 정도가 언제냐면 1억 3천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농후하다. 근데 만약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의 그런 흐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주일 정도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좀 단기간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봉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좀 단기간에 고점을 제가 좀 찍은 걸로 보입니다. 단기간 고점을 찍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에요. 5,400만 원.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 저점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바닥 부분 있죠? 이 바닥 부분. 여기가 충분히 센 매수세가 이제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왜 지금 단기간의 고점이라고 설명을 좀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렇게 RSI, 이 과매수 구간이 지금 돌입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올라갔던 파동, 자, 이거를 제가 웨이브 1이라고 한번 제가 명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웨이브 1, 그죠? 웨이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웨이브 2. 그 이게 파동 하나, 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전고점을 뚫었어요. 전고점을 뚫었지만은 점점 거래량, 즉 상승 거래량. 여기서는 이만큼의 뭉탱이 상승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두 번째는 거래량이 비교적 적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기간에 고점에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전고점을 뚫었지만 거래량은 점점 감소하는 패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단기간에 이 산 모양의 패턴이 형성이 됐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종가상으로는 살짝 올라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살짝 올라갔다. 올라갔지만 지금 이 자리 있죠. 여기가 매물대가 이제 약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고점을 찍긴 찍었지만은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5,26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5,200만 원 라운드 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200만 원. 이 자리. 이게 다 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에 뚫린다. 여기가 만약에 밑으로 뚫린다고 한다면 단기간으로는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일단은 요거를 큰 파동의 연장선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6.18 정도. 그러니까 4,900만 원 혹은 0.5 라인인 4,800만 원. 이 자리까지도 한 번쯤은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세선을 이어본다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추세선을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지금 단기간에 고점을 그렸다고 하는데 분명히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죠? 근데 만약에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5,200만 원의 라운드 피겨를 뚫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린다고 한다면 이게 추세 반전 느낌이 아니라 6.18, 0.5 정도까지는 가격이 단기간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밑에까지 뚫린다고 한다면 또 단기 바닥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면은 지금 사셔도 돼요. 투자를 하실 거면. 근데 투자 말고 나는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지금 사시면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실 거면은 솔직히 지금 보시게 되면은 4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밑에까지가 충분히 강력한 소프트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밑에는 충분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눌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개 볼 게 뭐냐면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350만 원 정도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실게요. 이것도 보시면 일단 단기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올라가지만 점점 자,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패턴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요 밑에 있죠. 밑에 지금 꼬리를 달고 단기간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게 종가를 뚫린다면은 여기도 단기간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단기간에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예요? 356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저점이. 그래서 이 자리가 뚫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밀려서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아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략 330만 원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고, 자, 요거를 이제 조금 길게 본다고 한다면 일봉상으로 지금 단기간의 바닥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찍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보여집니다. 자,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더리움 보고 설명을 드렸죠. 이더리움 요거 하나 둘 셋 이 자리 제 334만 원 이 자리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뚫리기 정말 힘든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 왜냐면은 과거에도 매물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꼬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꼬리들. 여기도 매물 소화 한번 한 적 있죠. 여기도 매물 소화 한번 한 적 있고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지금 매물을 5번 정도를 지금 소화를 시켰습니다. 이 자리가. 이 330만 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기 힘들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거의 제가 보기엔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의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밑에 여기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돌파가 안 나온다면은 우리가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냐면 돌파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자,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이 자리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 둘, 셋, 이 밑에. 자, 돌파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추세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박스를 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릴 거예요. 박스를 그릴 건데 지금 조금 제가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은 올라가지만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이 매수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바닥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요거는 좀 많이 올라갔었죠. 자, 뭐 링엑스라는 코인인데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손실을 보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급등할 때 올라탔다가 손실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거래량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언제쯤 우리가 샀어야 되냐. 자, 일단은 자, 거래량을 분석하면 정말 재밌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신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형성을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파를 했을 때는 언제냐면 이때예요. 2월 28일 날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이때 이 코인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사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늦어요. 지금 들어가면 자, 얼마나 올라갔죠? 와, 거의 한 70%가 단기간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갔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솔직히 바닥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 코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망하고 정말 전도 유망한 코인인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그냥 말 그대로 가격적인 움직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이 36원 정도. 그러니까 36원 정도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충분한 매수 물량이 많았거든요. 매수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지금 꼬리가 달린 걸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를 자, 720분 12시간 봉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도 뭔가 좀 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매하는 거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런 것들도 코인을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펌핑이 나기 전에 이미 이쯤 여러분 사셨어야 돼요. 이미 이 자리에서 구매하셨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니까 약간 조정을 좀 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의 메리트는 존재해요. 한 36불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을 몇 개를 좀 더 보도록 할 건데 지금 18% 빠진 이 WOGX라는 코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려. 그 다음에 좀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을 하셨을 수가 있었다. 자, 거래량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이 자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량 이렇게 저가에서 반등이 나와서 돌파가 나왔지만은 요거는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물론 물량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휩써줬다가 만약에 저점을 찍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보기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자, 이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갔죠? 시가 기준 50% 올라갔네. 그죠? 자, 근데 지금 요거는 매물대를 돌파하긴 했지만 한 번에 너무나 큰 매물대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좀 보도록 할 거고. 자, SPRT. 요거는 이제 뭐 신규 상장 코인인가 보네요. 제가 보기에. 자, 요거는 신규 상장 코인은 제가 보기에 웬만하면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는 알트코인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물대 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왔지만은 자, 솔직히 이 봉 보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전날에 136%나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 근데 요거는 매수 물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매도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데 불구하고 매도 거래량 조금밖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금방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도 거래량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충분히 많은데 매도 거래량이 조금밖에 안 나왔던 그런 코인들 있죠. 네,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C라는 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저가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 이 자리거든요. 하나, 둘, 셋, 이 자리. 그러면 요거를 좀 계산해 보자고 한다면, 자, 이게 제가 보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라고 봐요. 단기 매물대.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단기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있죠. 이 1,900원 정도? 한 2,000원 정도? 요 자리는 제가 보기에 돌파를 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이만큼 올라갔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매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의 절반도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방금 전에 봤던 코인들처럼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제가 보니까 거래량이 이제 적잖아요. 이 WOGX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거래량이 좀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거래량, 방금 전에는 이 콜라라는 코인 있죠. 이거는 너무나 거래량이 하락 거래량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자, 이 GXC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BCD 이것도 볼 건데, 와, 이거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코인을 집중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 오히려 이렇게 하락 거래량이 크게 나오게 되면요. 오히려 저가에서 이제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오늘 종가 끝나고 만약에 내일도 조금은 떨어져 주면서 오늘 나왔던 거래량의 절반 정도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한 저항선을 만들 것이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매물대를 좀 분석을 해보는데 자, 이 자리 지금 매물대가 얼마냐면은 7,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000원대를 돌파했을 때 우리가 좀 샀다고 한다면은 이 전고점 거의 한 113% 정도 우리가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들어가기 좀 그렇고, 자, 이거는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래량을 좀 볼게요.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천천히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7,000원대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아요. 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그림이다. 이게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마 코인이라고 하는 건 같은데 지금 7,000원대. 여기가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밑에까지만 떨어져 준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들어가기 많이 늦어요. 지금은 그 이유 이미 윗꼬리가 많이 형성이 됐고 거래량이 많이 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시체들이 있어요. 그죠? 자, 수많은 물량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그 손절 물량이 나와줘야 돼요. 물량이 페닉스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저가 물량 받아치면서 올라가지 그냥 발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페닉스를 아마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GLM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자, 매물대가 어떻게 형성된 거죠? 자,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종가 돌파가 언제예요? 610원. 돌파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조금 먹겠지만은 약간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들어간다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 근거해서 0.618. 자, 현재 533원 정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거래량, 이 매도 거래량이 점점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평범한 이 전에 있었던 이 거래량만큼의 이 매도 거래량, 그죠? 이만큼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보기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골렘이랑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세를 좀 띄워주는 것 같다. 대신에 이제 매물대가 조금 세기는 세요. 그죠? 이 자리니까 400원대까지 떨어지면 정말 대박이고, 근데 밑에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씩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메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이 기준으로 자, 돌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단번에 올렸잖아요. 그죠? 70% 정도 올랐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자, 0.5니까 지금 512원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딱 매물대예요. 지금 보면 512원, 514원, 520원 이 자리가 딱 정확한 매물대.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531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요 밑에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지지 않을까. 지금 떨어지면서 점점 모여지고 있죠. 단기간으로 봤을 때 떨어지면서 매도 거래량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줄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떨어지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건 무엇이냐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매도벽, 그죠? 매도 거래량 하나, 둘, 셋. 요거죠. 매물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매물대 이 자리. 그 돌파를 한 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죠. 얼마 전이고 지금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하자마자 약간은 거의 한 10% 정도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떨어졌죠. 근데 현재 위치가 되어 있는 매물대 이 자리가 얼마 정도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1168원 정도입니다. 1168원. 자, 그러면 이거를 15분봉으로 한번 체크해 볼 때 단기간으로 급락이 나왔지만은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있죠. 하나의 파동. 이걸 하나의 파동이라고 볼게요. 이것도 하나의 파동이라고 볼게요. 자, 근데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하락 거래량이 줄었다. 그죠? 요거를 하나의 파동. 1번 파동, 2번 파동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런 파동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으로는 1,200원 정도 뚫리면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이브라는 코인은. 자, 그 다음에 니어. 이것도 많이 올라가네요. 자, 이것도 보시면 매물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매물대예요. 자, 그 다음에 돌파.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0.5 정도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매물대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뚫긴 힘들어요. 여기 있죠. 지금 13,400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13,400원 정도. 그 다음에 13,400원, 13,500원 정도 딱 거기에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걸려 있는 부분이고 지금 딱 봤을 때는 떨어지면서 점점 하락 거래량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충분한 바닥을 지금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찍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는 좀 크게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추세선도 이어볼게요. 지금 일봉상 추세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장 초에 너무나 가격이 높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위에까지는 열려 있어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코인이 정말 전도 유망한 코인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르고라는 코인입니다. 이것도 자, 지금 너무나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너무나 크게 급등이 한 번에 나왔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매물대를 특정할 수는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자, 매물대를 특정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박 토큰이 그거잖아요. 코박 커뮤니티.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토큰인데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매물대 특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 고가 이탈. 자, 몇 봉 이내 이탈해야 돼요? 10봉 이내에 이탈을 해야 된다. 7봉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단기간에 올라갔지만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650원 정도 있죠. 이 자리.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이 자리. 지금 매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지금 흡수를 시켰거든요. 여기 한번 흡수시켰고, 여기 한번 흡수시켰고, 여기 흡수시켰고, 그다음 흡수. 그러니까 지금 이 꼬리들이 계속 중첩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 밑에도 한번 꼬리 달고 올라가고 여기도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밑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2,640원. 그러면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떨어지는 거래량보다 올라가는 상승 거래량이 월등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꼬리가 좀 길다라는 게 아까는 뭐냐면 이게 아까 좀 위험 요소긴 합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여기서 손절을 보고 있다. 그죠? 여기서 손절을 보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패닉셀이 조금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 테스트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 꼬리가 너무 길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수 물량에 비해 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테스트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대를 특정할 수 있는 종목인가 봐야 됩니다. 매물대 특정 가능. 지금 보면은 요거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체크했던 부분 있죠? 1240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여기가 뚫리면은 이렇게 또 새롭게 반전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뚫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올라가지만 어때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척하면서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그 다음에 좀 이더리움부터 알트코인 여러 가지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충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하나의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